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사람 곁에 있어도 이상하게 더 외롭다고 느낀 순간 말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쓸쓸할 것 같았는데 노년이 되니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괜히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내 리듬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 건 아닐까? 사람 정이 없어진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변화가 아닙니다. 노후에 접어들수록 삶의 방식이 바뀌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젊을 때의 삶은 함께 사는 삶이 중심이었다면 노후의 삶은 편안히 사는 삶이 중심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구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시니어분들 중에는 혼자 살기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숨이 트였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누구 눈치를 봐야 하나 고민하던 삶에서 벗어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밥 먹는 시간, TV 보는 시간, 잠드는 시간까지 모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혼자 산다는 말이 외롭게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의 혼자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에서 오는 피로는 몸의 피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까지 예전에는 넘길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루의 기운을 통째로 가져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으니 오히려 외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불편한 관계 속의 외로움보다 편안한 혼자가 훨씬 덜 외롭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기쁨이 아니라 작은 불편이 없는 하루입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 마음 쓰일 일 없는 하루,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쉬는 하루, 이런 날들이 쌓일수록 노후의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은 의외로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배우자가 있어도 각자 공간을 지키며 사는 부부가 늘고 있고, 자식이 있어도 함께 살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건 가족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가까이 붙어 살수록 갈등은 잦아지고 조금 거리를 두면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노후에 혼자 사는 삶은 고립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내 삶의 속도를 내 몸에 맞게 조절하고 내 감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쓰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노후에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명한 선택이 되고 있는지, 왜 혼자가 오히려 장점이 되는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던 생각을 정리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끼면서도 괜히 말 꺼내기 어려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유는 노후에 혼자 살면 생활의 리듬을 완전히 내 몸에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사람에 맞춰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체력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사소한 생활 리듬 차이가 하루의 컨디션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밥을 언제 먹는지, TV 소리를 얼마나 키우는지, 이런 작은 차이들이 계속 쌓이면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이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잠에서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참다 결국 짜증으로 터지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내 리듬이 깨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입니다. 이분은 배우자와 사이가 나쁜 편도 아니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생활 리듬의 어긋남이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각자 공간을 분리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이지만 생활 시간과 동선을 최대한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잠을 푹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괴로워졌다고 합니다. 노후의 삶에서는 큰 불행보다 작은 불편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혼자 살면 이 작은 불편들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움직이고 몸이 무거우면 하루 종일 쉬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가 노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가치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혼자 사니 하루가 내 몸 말을 잘 들어준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삶은 계획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삶입니다. 혼자 살면 이게 가능합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쉬고, 기운나면 나갑니다. 이 단순한 흐름이 몸을 덜 망가뜨리고 마음을 덜 소모시킵니다. 함께 살면 이 단순함이 쉽게 깨집니다. 괜히 맞춰야 하고, 괜히 기다려야 하고, 괜히 설명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이 괜히가 하루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뒤에야 하루가 내 것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기심 때문도 아닙니다. 노후에 혼자 사는 게 장점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생활의 리듬을 온전히 내 몸에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서면 몸이 덜 아프고 마음이 덜 상하고 하루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혼자 살면 사람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에 혼자 살기 시작한 분들은 오히려 사람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관계에 과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깁니다.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라고, 도와주길 바라고, 배려해주길 바라게 됩니다. 이 기대가 쌓이면 어느 순간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말로 표현되지 못한 채 마음에 남습니다. 노후의 갈등은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기대와 작은 실망이 반복되면서 생깁니다.
혼자 살면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당연한 걸 바라지 않게 되고 그만큼 서운해질 일도 줄어듭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살 때는 매일이 시험 같았고 혼자 살고 나서는 매일이 평소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점수를 매기며 살게 됩니다. 오늘은 잘했나, 오늘은 서운했나, 오늘은 참아줬나.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노후에는 이 평가 구조 자체가 큰 피로가 됩니다. 혼자 살면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구조가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의무로 만나는 사람과 선택으로 만나는 사람은 마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노후에 혼자 사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거리 조절이 가능해지니 감정 소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혼자 살면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주 부딪히지 않으니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지 않고 만날 때는 반가움이 남습니다. 함께 살 때는 사소한 일로 쌓였던 감정들이 떨어져 지내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길어집니다. 노후의 관계는 밀착이 아니라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있어야 숨을 쉬고 웃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움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노후에는 훨씬 건강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린 생활 리듬의 자유와 함께 이 관계의 편안함이 더해지면 혼자 사는 삶의 장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몸은 덜 지치고 마음은 덜 상하며 사람을 만나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혼자 살기 시작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노후에 혼자 사는 게 장땡인 첫 번째 이유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유는 노후에 혼자 살면 감정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노후를 살아본 분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조금 상해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잊히고 다른 일에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감정 하나가 며칠을 가고 때로는 몸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괜히 서운했던 말 한마디가 밤마다 떠오르고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감정 피로입니다. 함께 살면 이 감정 피로가 훨씬 자주 생깁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말이 오가고 표정이 보이고 반응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나는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고 있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노후에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쉬질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분은 배우자와 크게 다투는 분도 아니었고 가족 간 불화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마음이 피곤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사소한 말과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말투, 표정,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되며 마음을 긁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혼자 살기 시작한 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집이 조용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기분 나빠했을지 추측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해방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노후의 감정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넘칩니다. 기쁨보다 짜증이 먼저 나오고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환경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 점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이유 자체가 줄어듭니다.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가 없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웃고 기분이 안 좋으면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혼자 살고 나니 감정의 주인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감정을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감정의 상처입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감정 상처는 쌓일수록 깊어집니다. 혼자 살면 감정 상처가 쌓일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안정되면 몸도 달라집니다. 잠이 깊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괜히 아픈 날이 줄어듭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노후 건강의 핵심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사람 관계에서 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 스트레스를 구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병원 갈 일이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정 회복 속도입니다. 혼자 살면 기분이 상해도 회복이 빠릅니다. 괜히 대화로 다시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릴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쉬다 보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노후에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니 하루가 안정되고, 하루가 안정되니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뒤 화가 줄었다고 말입니다. 이건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후에 혼자 살면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마음이 오래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유는 노후에 혼자 살면 삶의 결정권과 존엄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앞에 두 가지보다 더 깊고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는 누가 대신 정해줘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정, 가족 일정, 사회 규칙에 맞춰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노후의 삶은 선택이 곧 자존심이 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언제 쉴지, 이런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삶의 주도권과 직결됩니다. 이 결정권이 사라질수록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순간이 바로 결정권을 잃을 때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가족과 함께 살며 모든 것이 편리해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밥도 챙겨주고 병원도 예약해주고 일정도 대신 관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낯설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하루가 아니라 관리받는 하루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식사 시간도, 외출 시간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혼자 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했지만 본인은 오히려 그때부터 숨이 쉬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은 내가 선택한 불편입니다. 내가 선택한 불편은 견딜 수 있지만 남이 정해준 편함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는 노후에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결정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책임이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00세 가까이 사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직접 결정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언제 나갈지, 이런 것들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삶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도움과 간섭의 경계가 무너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도움으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간섭으로 바뀝니다. 혼자 살면 이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도움은 선택이고 결정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이 구조가 존엄을 지켜줍니다. 존엄이 지켜지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혼자 살면 삶의 속도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되니 몸과 마음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노후에는 빠른 살보다 맞는 삶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 맞는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은 쉬고 싶으면 쉬고, 기운이 나면 나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가 쌓이면 삶이 안정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혼자 사니 하루가 나를 존중해 준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삶이 나를 존중해 주는 구조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오래 버팁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 점에서 큰 힘이 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후에 혼자 살면 내 삶을 끝까지 내가 선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의 힘이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리듬의 자유와 감정 안정과 맞물리면 노후의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아보니 이제야 인생이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에 혼자 사는 게 왜 장땡이 되는지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처럼 들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말로 정리하지 못했던 생각을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노후에 혼자 산다는 선택은 외로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생활의 리듬을 내 몸에 맞출 수 있고 감정의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삶의 결정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하루는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혹시 지금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면서도 괜히 미안해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삶을 지키려는 아주 건강한 감각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내 하루가 얼마나 덜 흔들리느냐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 흔들림을 최소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